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까지 분석해보고 실제 수익으로 안겨드리는 고수의 선택입니다. 네, 오늘은 통통 튀는 배종찬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통키 배종찬입니다. 네, 통키 배종찬 소장님과 그렇다면 오늘 어떤 이슈 주제를 잡고 말씀을 좀 나눠주실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원전 미국발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 이 한수원 체코 원전 수출 신고가 좀 반려가 됐다는 이런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말 좀 살펴드린 바대로 미국 정부가 이 한국형 체코 수출에 제동을 좀 걸었습니다. 네.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손을 잡으라는 것을 은근히 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현 정부의 2030 원전 10기 수출 목표 좀 차질이 생긴 건 아닐까요? 그래서 꼭 그렇게 보지만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목표 연도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고 오히려 이럴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죠. 네.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었다. 근데 왜 그러냐?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통통 경제로 조금 거시 경제를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네. 결국 우리가 지지난해 또 지지지난해 그러니까 지지난해. 네. 2020년과 2021년을 보면 어. 통화가 상당히 많은 걸 좌우했어요. 왜? 유동성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계속해서 뭐 헬리콥터 유동성으로 아베 정권에서 풀어놨기 때문에 네.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긴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긴축되면은 미국도 자기 기업을 챙겨요. 그래서 IRA법도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가드레일 조항도 나오는 것이 다 자국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네. 그게 원전이라고 안 나올까? 아. 나오죠, 당연히. 네. 최첨단 반도체 기술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서 보호하겠다는 마당에 원전은 그렇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때 그 원천 기술도 정말 예전의 원천 기술인데 아. 그게 핵심 기술이니까 네네.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기업이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딴지를 걸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체코에 네. 이 원전을 이제 수출하려고 했더니 했던 걸. 그러면은 네. 뭐냐면 일단 이제 미국과 에너지 협약이 돼 있으면 다른 국가에 이제 원전을 수출을 공사를 진출하겠다고 미국 정부에다 이제 신고를 합니다. 네. 그럼 당연히 뭐 그래 우리 이제 더 이상 뭐 웨스팅하우스 원천 기술 그렇게 뭐 우리가 그거 사용한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다가 그냥 형식적인 신고만 하면 우리는 체코에 가서 수출하고 공사하면 돼. 네네. 이렇게 생각하고 미국 에너지부에다가 이걸 제출을 했더니 반려가 됐네요. 네. 왜 반려가 됐을까? 미국 에너지부가 이런 거예요. 웨스팅하우스가 내야 돼요. 결국은 이 이야기예요. 그거죠. 근데 네. 서류에는 어떻게 되냐면 네. 이건 미국의 법인이 있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된다. 그럼 미국의 법인이 있는 회사가 이 기술과 관련된 회사가 어디예요? 웨스팅하우스죠. 어. 해도 너무해. 그러니까 네.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계속 이 웨스팅하우스가 체코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이전에도 계속 신호를 보내왔거든요. 우리한테.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뭐 웨스팅하우스의 먹이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력 기술이 상당히 국산화됐어요. 네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누구 편? 미국 기업의 편인 거죠. 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에서 이 공문을 우리와 함께 제출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는 그렇죠. 그냥 제출해 주겠어요. 웨스팅하우스가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지금 화면으로 화면에 나가고 있죠. 네네. 네, 그걸 보시면은 자 지금 우리가 예정돼 있는 제일 아래 부분을 먼저 보시면 네. 두코바니 원전 건설인데 무려 60억 유로입니다. 예. 엄청난 돈이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2023년에 이 아랍에미레이트와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이제 300억 달러 엄청난 수주를 해왔죠. 네, 네. MOU를 체결을 했고 그 원전 투자를 하겠는데 자 여러분들 뭘 보시냐면 네. 지금 저기에 보면 이집트와 폴란드가 있는데 다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딴지를 걸고 있어요. 근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게 그게 2011년으로 기억하시죠? 네네. 2011년에 우리가 원전을 진출한 곳 어디입니까? 이미 우리가 원전을 지어놓은 곳 어디예요? 어디? 아랍에미레이트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방문해서 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전을 지키는 우리 네. 누구 부대? 무슨 부대?
아크 부대. 아크 부대. 아크 부대를 네네. 방문하죠. 그런데 그러면 아니 소장님 궁금해요. 네. 그때 아랍에미레이트 2011년에 우리가 진출해서 공사 지을 때는 웨스팅하우스가 딴지 안 걸었어요? 맞아요. 돈 줬죠. 음. 돈 줬죠. 음. 딴지를 걸어서 아 이거 왜 자꾸 그 우리가 원천 기술이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에 왜 진출하려고 그래? 너 공사 못해 우리 고소할 거야? 웨스팅하우스가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네. 우리로서는 어떻게든 진출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무마시키기 때문에 기술 원천 자문료를 네. 웨스팅하우스에다가 지불을 하고서 우리가 진출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됐는데 자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일단은 웨스팅하우스가 자꾸 딴지 거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나쁘기만 한 거냐? 그런 것도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은 자 이런 유럽에 진출을 할 때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는 러시아와 중국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 편일까요? 대한민국 편일까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협력해서 진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도 웨스팅하우스도 끙도 먹고 알도 먹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협력해서 또 우리가 나가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 경제의 흐름을 보시면 이전에는 외교 따로 안보 따로 경제 따로 해요. 네네. 앞으로의 세계는 앞으로 2023년을 기점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데 네. 경제와 외교와 안보는 패키지입니다. 함께 가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미국과 더 협력을 해서 네. 지금 미국이 살짝 반도체나 전기자동차 쪽은 일본을 편들어 주는 것 같거든요. 우리보다는 조금 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원전 쪽은 우리가 더 강력하게 미국과 협력을 해서 진출을 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도 저는 상당히 나쁘지 않다. 좋을 수 네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무래도 미국은 자국 내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할 것을 좀 강요하면서 이렇게 좀 제동을 건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최근 지금 국내 원전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제 5일선을 제외하고서는 뭐 10일선도 5.76%대나 좀 뛰어 있는 상황, 또 20일선도 수익률이 이렇게 3%가 넘게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장 원전주에서도 뭐 HRS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7%나 급등하는 이런 상황도 조금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HRS는 이 세월 3, 4호기 방화제 납품 소식이 오늘 좀 강세장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대했던 국내 원전주가 일명 미국의 이 자국 보호주의 때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전망도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영향을 받겠죠. 네. 당분간은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왜냐하면은 긴축이 되는 가운데 미국 기업들도 실적 전쟁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전통적으로 미국은 기술 집약적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때 기억나실 거예요. 뭐 IBM 같은 기업도 있고 많은 이 노동자들의 인력이 투입되는 것을 이제 미국은 지향하죠. 네. 그리고 오히려 기술력을 가지고 그 기술의 원천 기술을 지적재산권의 형태로 다른 쪽에 라이센스 수출하는 것을 일단 미국은 더 원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공장을 어디에다 지어요? 멕시코에다 짓죠. 또 어디 동남아 쪽도 알아보고 있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네네네. 그걸 통해서 가성비로, 이번에도 테슬라가 가격을 상당히 내린 가운데 매출이 늘어났죠, 그죠? 그렇죠. 그런 게 뭐냐면은 미국이 노리는 것은 일단 그렇게 이제 자국이 이익을 최대할 수 있는 것은 기술을 붙들어야 된다. 이런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이런 상황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네.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순탄하게 미국이 항상 우리가 원할 때마다 손을 들어줄 것이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야. 하나하나씩 안보와 외교를 다 연결해가면서 미국도 자신들의 이익을 일단 최우선으로 해놓고 그다음 두 번째나 세 번째의 이익이 이제 동맹국에 돌아가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자꾸만 뭐 미국에 대해서 그동안 미국에 순종적으로 미국 제일주의로 나갔던 우리나라의 태도나 또 우리 기업에 대해서 질책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네네.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건 당연한 경제 본능주의에 따라서 네. 미국도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네. 하나하나씩 고비를 넘어가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을 어떻게 더 가져오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네네.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저는 2차 전지나 지금 2차 전지도 사실은 양극재와 음극재까지도 미국의 재무부의 세부한 내용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가 더 뛰는 현상도 있고 맞습니다. 에코프로 BM이 뛰는 경우도 네네. 있고 에코 형제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이러한 어떤 미국과의 그런 협의 과정이 앞으로도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한테 경제적인 선물을 주면서 네. 안보는 우리한테 협조를 해달라. 한국, 우리 경제 좀 혜택 줄 테니까. 네. 그 원전 그랬어? 웨스팅하우스가 그래? 그럼 우리가 달래줄 테니까. 그러면 중국을 견제하는 그 안보 협력에 한국도 한몫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러면 우리는 또 그걸 또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투자자들이 무시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다면 26일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방금 전에 앞서 제가 분석하기 전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우리 안기현 전무님 나오셔서 네네. 하반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바로 그런 것들이 분기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전을 조금 넘어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을 네. 26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네. 그래도 조금 부품이나 이쪽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이다. 네. 라면 그쪽에 조금 눈독까지는 아니더라도 눈길을 눈길을. 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 앞서 좀 살펴주신 걸 좀 종합을 해보자면 이 상황들을 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있습니다. 뭐 2009년에도 9년이었군요. 그렇죠. 2009년에도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이 원전 4기 수출 당시에도 같은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으로 조금 우려감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현재 이 미국 반도체 뭐 지원법 협상에서도 좀 불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좀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인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도 곧 있을 예정인데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실익을 챙길지 여부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실까요? 바로 그 부분인데 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저는 실익을 챙긴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아까 안보와 관련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네. 그 이야기는 참 안보와 관련돼 있다는 이 말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방산이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조금 신경을 쓰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기껏 우리가 파는 이 방산 무기 종류가 K2 전차, K9 자주포, 그다음에 탄약, 또 경비행기, 경공격기 정도를 좀 검토되는 단계 정도예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미국이 그래도 한국도 우리도 한국에 무기 많이 팔았었는데 한국도 무기 팔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우리 시장이 이제 이 수주 금액만 100조 정도 되니까 방사부 미국이 서서히 좀 신경이 발동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은 네. 한국이 아무리 동맹이지만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는 부분은 미국도 상당히 신경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뭐 제너럴 맥도널드나 이게 미국도 이 무기를 판매하는 로키드나 이런 경우에는 한국이 경공격기를 팔았어 이러면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동남아나 이쪽이 되었든 간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중동에도 우리가 지금 무기를 이제 파는 것은 그런 상황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본다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다면 맞네요. 앞으로 이런 현상은 계속 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 핵심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좀 덜 선제적이에요. 좀 선제적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선제적일 필요가 있고 미국의 이 미국은 의회가 중요합니다. 네. 왜?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그 한 30년, 40년 미국 상원 의원으로서 활동을 했잖아요. 네네. 그 이야기는 그들과 처음부터 미국의 영 폴리티션스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들하고 젊은 경제인들하고 우리가 강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놔야 돼요. 그걸 잘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이죠. 일본이요. 그래서 일본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미국이 원폭을 2개를 터뜨렸으니까 일본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으로 일본을 잘해주겠구나. 네네.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공을 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웬디 셔먼 같은 여성이거든요. 미국의 외교를 주무럭주무럭하는 이 사람은 아예 일본에 대해서 우츠쿠시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도 이제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이 최태원 의장을 비롯해서 젊은 경제들이 상당히 바닥부터 교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그러면 네. 믿을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정치인 한 10여 명 정도는 언제든지 미국의 중진 정치인들하고 정말 간담상조할 수 있는 서로의 마음을 툭 터놓고 그 원전 좀 해결 좀 해줘. 네. 이럴 수 있는 정도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물론 의원 연명 사이에 교류는 있지만 이것 자체가 아주 뜨거울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 그렇다면 저는 꼭 우리가 키워드상으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네. 저는 선제적 대응을 좀 해야 된다. 선제적 대응 이렇게 조금 네.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가 네네. 이 원전과 관련해서는 네네. 제어 계측이나 네네. 뭐 우리가 이 냉각제 펌프나 또 설계 핵심 코드나 이런 부분들은 원전 설계 핵심 코드나 이런 거 국산화를 네네. 많이 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제어 계측 원전 또 원전의 냉각제 펌프 또 설계 핵심 코드 관련된 회사들은 좀 눈여겨 보십시오. 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악재만 있는 게 좀 아닌 게 정부가 투트랙 수출 전략을 좀 추진하고 네. 있는데요. 이 정부의 투트랙 전략으로 특히나 수혜를 좀 받을 만한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이제 이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이 원전을 짓는 곳마다 환경이 다릅니다. 토양도 다르고 지진에 대한 내진 설계도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그 계측도 잘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냉각제 펌프의 정밀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원전을 설계할 때 이 핵심 코드 같은 것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 자체도 프로그램이 됐든 아니면 원천 기술이 됐든 우리가 이제는 많이 이제 육성이 돼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우리가 원전 그러면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생각하고 한전 생각하고 하는데 맞아요. 오히려 그 주변에 이른바 요즘은 어떤 시대다? 이렇게 주식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을 때는 네. 소부장의 시대예요. 소부장의 시대다. 네. 문부장, 배부장 아니고 네. 소부장의 소부장. 시대다. 네. 그래서 이 G2 파워 등 이런 정부의 투트랙 전략 맞춰서 상당히 소부장을 우리 정부도 산업 발전 이 차원에서 육성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G2 파워 등 원자력의 기자재 수출 이쪽에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 미국의 또 딴지 걸기도 있고 미국의 목리도 있고 이게 우리가 해결이 안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년 후내년 중동 쪽으로나 네. 또는 유럽 쪽으로 체코나 폴란드나 이집트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 계속 진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상당히 우리 산업에 활력이 될 겁니다. 이 원전 관련해서 네네. 창원이 경상남도 창원이 덜썩덜썩할 거예요. 왜? 거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리티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네. 관련되는 기업만 살짝 정리를 해드리면 계속 이름을 들어왔던 이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네네, 궁금합니다. 예, BHI나 오, 또 우진이나 우진. 또 보성파워텍. 네. 보성파워텍도 상당히 이 원전의 이 전기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네. 또 하나 이제 에너토크나 에너토크. 한신기계. 한신기계.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름은 익숙하지 않더라도 네. 계속해서 기술력을 키워가면서 중국과는 분명히 차별화되어 있는 기업. 이걸 보셔야 됩니다. 네. 심지어는 중국이 원전을 지을 때도 우리 소재 부품 장비를 필요로 한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 회사가 어디냐? 그 회사가 그럼 중국이 바로? 당분간은 좀 네. 따라오기 힘들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이제 발굴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데 네. 오르비텍이나 오. 또 한전이 빠질 수는 없겠죠. 그쵸. 한전기술, 네. 또 한전 KPS, 조강 ILI가 있고요. 또 한양 ENG 아. 이런 기업들은 네네. 항상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면서 과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여기서 또 가려내서 투자를 할까 그것을 선별하는 이 선구안을 가져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최적의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좋아요, 구독.